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예. 지금 보면은 다시 백지화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내일 발표한다고 네, 하죠? 내일 오후 2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검증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데 예. 뭐 결론은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보도가 많죠. 예를 들면 김해 쪽에 있는 공항을 확장해서 쓸 경우 그럼 확장하는 과정에서 산들을 깎아야 되는데 산을 제대로 못 깎으면은 장애물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다음에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김포공항을 너무 작아서 도저히 못 쓰니까 인천으로 갔듯이 예, 위쪽에서도 아래쪽에서도 역시 자꾸 공항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김해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넓힐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은 또 불가능하다. 그래서 확장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므로 김해 신공항 계획은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주변에 있는 산들을 깎아야 되는데 이제 주로 부산시가 되겠죠. 예. 부산시나 경남도하고 그동안 협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넘어온 거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죠. 그게 흔히 말하는 공항시설법 34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34조 2항에 보면 비행기가 오르내리고 그다음에 공항을 짓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 그것을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나 소유자한테 잘라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손실을 보상해야 되며 또는 아예 그 장애물과 토지를 저쪽에서 사달라고 그러면 사줘야 한다는 이제 문구들이 쭉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법제처에 넘긴 거죠. 그랬더니 법제처는 그 얘기는 사전에 이 문제를 논의할 때 부산시하고 잘 협의한 다음에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김해 신공항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지자체와 협의를 해라라고 했는데 부산시나 경남도에서 산 깎는 거 찬성할 이유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백지화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여야가 매 사안마다 정쟁으로 싸웁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들 가덕도로 찬성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김해공항 확장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가덕도 신공항이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면은 이번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제가 자료를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하나된 목소리가 나오는 또 국정감사는 여야 간에 처음입니다. 여야 의원 모두 나는 가덕도 공항을 지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김해는 너무 문제가 많다. 가덕도는 또 장점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 뭐 물론 부산 출신입니다만 부산 시민은 24시간 운영할 관문의 공항을 원한다. 관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태평양 쪽에서 우리 한반도로 들어올 때 첫 번째 맞이하는 공항이니까 바다에다 세우는 가덕도 공항을 말하는 겁니다. 관문 공항을 말한다. 총리실 검증위가 결론을 내리면 바로 가덕도 공항을 추진해야 한다.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그 말만은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바로바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서 나는 부산 편이라고 주장을 했던 문제죠. 근데 이게 지난 정권에서도 결국은 정치적으로 결정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PK는 가덕도를 원했고 TK는 양산을 원했는데 대통령이 TK 출신이다 보니까 이걸 PK 줄 수는 없고 근데 또 TK로 하자니까 또 그렇고 해서 그냥 김해공항 확장으로 그게 미봉책으로 결정이 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있었단 말이죠. 결국 TK와 PK의 대결에서 그때 정치적으로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김해가 1등을 한 것에 국토교통부가 마음을 놨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있던 걸 조금 확장하는 거니까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또는 경남도민들 입장에서 가덕도를 허락 안 해준 거를 좀 서운하긴 하겠지만 있던 거를 돈 들여서 키워준다니까 그것도 할 말이 없고 또 TK 쪽에다가는 새로 허가 내준 것도 아니다. 있던 거 조금 넓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크게 이렇게 다치지 않을 정도의 명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명분을 가지고 이제 뒤집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은 결국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김해가 1등을 했고 밀양 쪽이 2등을 했고 가덕도는 오히려 3등을 해버렸습니다. 맨 아래쪽으로 쳐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가덕도가 3등을 했는데 1등한 김해를 취소시키고 3등한 가덕도를 끌어올리려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달 거냐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흔히 말하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등한 김해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일단 국무총실 산하에 김해공항 검증위원회라는 걸 하나 만듭니다. 예. 일단 거기다 폭탄을 배달해 놔요. 그러면 검증위원회는 이것저것 논의하면서 법제처에다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공항 건설 계획을 그동안 하나도 협의를 안 했던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또 법제처에다 유권 해석을 슬쩍 넘겨요. 그럼 유권 해석이 이제 폭탄이 돼가지고 법제처로 넘어갔죠. 법제처는 검토해 보니까 그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반드시 하셔야겠네요. 그걸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다시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경상남도한테 또 폭탄을 배달하고 예. 이게 빙빙빙빙 돌면서 서로 누가 제일 나서서 이걸 방해했다라는 소리를 안 들을 정도로 폭탄이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백지화가 되는 거죠. 예. 백지화가 되고 또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증 영역을 할 테고 예. 그러면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게 만일 그 4월에 보궐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됐을 것인가 논의가 결국은 선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죠. 아무튼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예. 이미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은 사실은 TK, PK 겨룰 때부터 싸움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 본래 정치적인 쟁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20년 넘게 계속되어 이제 다툼인데 2006년 1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을 지시하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국토의 균형 발전이었으니까 예. 당연히 남쪽에 커다란 공항이 있어야 된다. 항구와 함께. 뭐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인 것도 원인이었을 다 거고. 알고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결국 부산의 가덕도하고 경남 밀양이 최종 후보지가 된 거죠.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은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만 있으면 좋아하시는 예. 분이니까 뭐 무조건 프로젝트에 꽂혀 있는 양반이니까. 그런데 2011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편익상 너무 낮게 나온 거죠. 근데 김해공항 같은 경우 4조 5조면 되는데 예를 들면 가덕도 같은 경우는 9조 10조가 들어간다. 예. 그러나 지어놓고도 가덕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가겠느냐. 비행기를 이용할 네.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용 대비 수익성의 문제가 전혀 계산이 안 된다 그래서 1, 2, 3위를 할 때 결국 그렇게 3위로 가덕도가 밀리고 1위 김해 신공항 공사가 이제 예. 확정이 됐던 거죠. 뭐 물론 인천공항 건설할 때도 그 먼 데까지 누가 가겠느냐 했습니다만은 전 세계 허브 공항이 됐어요. 뭐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 가덕도 공항을 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인프라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부산이나 다른 쪽에서 도로도 깔아야 될 테고 뭐. 예를 들면 철도, 도로, 예. 터널, 그다음에 이제 항만은 어차피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부산은 이걸 꾸준히 해왔습니다. 예. 거기가 가거대교인가요? 거가대교인가요? 예. 그것도 하나 하고 항만 배후도로도 깔고 해서 언젠가는 가덕도로 공항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의 열망이 이제 더 절절한 거죠. 근데 이제 정치 얘기를 마저 더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거돈 부산시장, 전 부산시장입니다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라는 부산 지역에서 계속 낙선만 하던 인물을 내세워서 부산시장에 앉혔습니다. 예. 근데 그때 공약이 가덕도 신공항의 재추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거돈 시장이 이제 시장에 당선돼서 가덕도 공항을 이제 새로 추진해야 될 입장에 불명예스럽게 갑자기 퇴진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당원 당규를 고치면서까지 새로운 예. 부산시장 후보를 내세우는데 가덕도 공항 짓는 문제를 논의를 안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뭐 힘 있는 여권 그렇죠. 후보한테 표를 줘야 예. 그 부산 시민들의 염원인 가덕도가 완성될 수 있다. 뭐 이런 예.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지지율이 부산에서 45%까지 올라갔어요. 예. 근데 지금 29%입니다. 예.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예. 11월 두 주 주간 기준이 보니까 29.3%로 돼 있는데 예. 거의 한 달 사이에 30% 지지율이 이제 붕괴했단 말이죠. 예. 이걸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김영삼 대통령이 부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서 부산에 당최 사람이 없어, 인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서운해도 받아들이는데 예. 전혀 엉뚱한 데서 등장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부산에는 인재가 없어서
그러면서 호남에 가서는 뭐 절도 하고 오고 이러면은 이제 부산 민심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부산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뚝 떨어진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가덕도 신공항,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항 이것을 먼저 내세우고 처리하지 않으면 어느 예. 당도 이번에 표를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당이 거기에 매달린 거죠. 그래서 생긴 일이 예산입니다. 20억 예산 그 장면은 잠깐 보셨죠? 예. 막 험악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방금 변상욱 앵커가 설명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예.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국토교통부에서 가덕도 신공항 조사 용역비 20억 원을 예산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차관 XX 들어오라 그랬는데 역설까지 하는 그 사이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정부하고 여당하고 뭔가 삐걱거린 게 아니냐. 예. 아니면은 이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정치권의 문제를 우리한테 떠넘기느냐. 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때 이제 정책 연구개발 예산이 국토교통부에 26억 4,700만 원이 있었는데 예.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여기다 20억을 더 붙여주면서 예. 가덕도 신공항 이거 조사 준비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지금 김해 신공항에 대한 검증위원회가 지금 작업 중이고 그 예산이 충분히 다 있는데 갑자기 왜 20억을 더 주면서 가덕도를 준비하라고 합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국회에서 돈을 갖다 더 줬죠. 왜냐하면 그때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소위원회 멤버를 보면 민주당의 박재호 부산 남을 예. 지역구가 국민의힘 조혜진 경남 밀양의령 함안 창녕 박수영 부산 남갑 다 부산 경남 사람들이 소위원회에 들어가고 예산을 떠밀어 주면서 꼭 하라 이렇게 된 거고 그때 김교홍 민주당 의원 발언을 보면 국회 얘기는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도 좀 검토를 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돈을 증액해서 준다는데 정부가 동의를 못한다고 부대견을 달면 어떡하겠다는 것이냐. 다시 증액을 요청한다. 김영미 장관은 그때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동안에 했던 건 다 무효화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예. 대상 지역을 모두 열어놓고 다시 대상 지역 후보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가덕도라고 콕 찍어놓고 거기다가 돈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이러면서 난리가 났는데 여야가 미는데 뭐 도리가 없죠. 20억은 그래서 글로 얹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성 1호기 중단에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책정됐다. 이게 감사원의 감사 결과인데 예. 이거 가지고 검찰이 난리가 났죠.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러설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당성 1위를 했는데 1위를 지워버리는 이유가 뭐냐. 예. 산을 뭐 몇 개 못 깎고 부산시가 협조를 안 해주고 부산시가 협조를 안 해주면 그건 헌법재판소에 가서 국토교통부 헌법재판소가 겨루더라도 예. 빨리 결론을 내고 김해 신공항을 가야 되는 것인데 국무총실 검증위라는 게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야, 안 하는 걸 했으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를 막아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산만 해도 2배 이상 5조에서 10조니까 2배 정도 더 들어가는 가덕도로 가야 되고 문제는 안전성 문제죠. 바다 한가운데 태풍과 쓰나미도 있고 바다가 깊어서 그걸 어떻게 메꾸느냐 공사기간이 엄청 길어지는 문제.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이제 나중에 국토교통부가 또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일 하여튼 결과를 좀 보고요. 예.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가 일단 GDP 순위로 세계 10위를 했다는 거.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역시 10위 안에 다시 들어서 4년 연속 10위권을 유지했다는 것에서 우리나라는 도대체 돈으로 따지면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가. 세계 몇이나 되는가. 이 문제가 오늘 앵커 리포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수 끝나고 변상욱의 뉴스 엔진이 바로 이어지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 방송에서 혜민 스님이 자신의 집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평소 무소유를 말해온 혜민 스님의 언행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니냐, 스님이 부동산을 소유해도 되느냐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게 또 뭐 뷰가 좋은 뭐 평창동 뭐 단독주택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와중에 푸르눈의 수행자로 유명한 형각 스님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는 단지 사업자이고 배우일 뿐이다, 진정한 참선을 한 경험이 없다 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불교방송에서 오랫동안 법무기자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예. 자, 우리가 흔히 최근에 대형 교회 목사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방송에서 교회 비판은 많이 했는데 네. 이 사찰에 대한 혹은 스님들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불교방송에서 오랫동안 기자생활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좀 많이 봤죠? 그럼요. 글쎄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하루 저녁이 모자랄 정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많이 봐왔는데 사실 혜민 스님의 경우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TV를 저도 봤는데요. 보는 순간에 저거 문제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다만 혜민 스님 입장에서를 보면은 이 정도 가진 스님들은 많은데 라고 생각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아니 법정 스님 생각도 나고 무소유를 네. 강조하셨던, 그리고 보통 속세에서 벗어나서 산으로 들어가시면 재산이나 이런 거에 욕심이 없을 것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다들 하잖아요. 근데 아닌 모양이죠. 욕심이 있다기보다 이분들이 절에 계속 계실 수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절에 계시는 건 학승인 경우에는 절에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그 밖에 스님들은 자기 절을 또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절을 가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신도들을 끌어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또 이것저것 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 연장선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부동산을 갖고 있다 논란이 됐고, 또 맥북, 에어팟 이런 것이야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21세기니까 차가 페라리를 갖고 있다. 그건 어떻게 확인된 거예요? 글쎄,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때 나오는 때는 보니까 이제 걸어서 나오시기도 하고 예.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스님들은 원래 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는 계율은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오. 예.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부처님 계율에는 보면은 스님들은 음식물도 저장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탁발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 먹으라고 돼 있고요. 요즘 탁발한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남방 불교에서는 여전히 유지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수행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자의 도움으로 후원으로 하는 것이니까 항상 겸손한 자세를 잊지 말고 수행이 정념하라 이 말인데, 예. 이제 이게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좀 변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겨울철을 나야 되고 또 음식물이 풍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장을 하게 된 건데, 그것이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거대한 부와 결합하게 됐다. 사찰의 주인은 누굽니까? 조계종입니까? 아니면 스님, 주지 스님입니까? 주인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찰의 주인은 불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삼보정제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깨끗한 재산이라는 뜻인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두고 스님들끼리 싸움을 하기도 하고, 절 뺏기가 마치 스님들 사이에 정권이 바뀌면 을에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게 예. 문제가 있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뺏기지 않을 나만의 절이 필요하구나라고 해서 한 것 같고요. 혜민 스님이 계신 거는 이제 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절이 아니고 이제 그냥 가정집이었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토굴을 가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굴 치고는 너무 비싼 토굴이었죠. 자, 근데 스님들이 책을 많이 씁니다. 네, 혜민 많이 스님도 베스트셀러가 됐죠. 꾸준히 많이 팔렸고. 법정 스님도 베스트셀러가였었는데, 법정 스님이야 거기서 나온 인세를 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다 그렇죠. 쓰신 거고. 예. 지금도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혜민 스님은 수익을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부분이 이제 제일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해민 스님이 이제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조계종 내에서도 아주 꾸준히 비판은 있어 왔습니다. 예. 스님은 사실 안거라고 해서 일정 기간 계속 수행을 해야 되고 그게 적어도 10회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 해민 스님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많았거든요. 아마 그 현각 스님, 푸른 눈의 납자라고 하는 현각 스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 서경산 스님이라고. 네.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나. 네. 이것도 한 150만 원 팔렸는데. 네. 나중에 굉장히 문제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었죠. 뭐 학력도 거짓말이었고. 예, 뭐 성추문도 있었고. 예,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스님들이 유명해지는 것을 두고 조계종에서 썩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았었습니다. 예. 항상 유명해지게 되면 돈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 이성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내켜하지 않았고 그런 면에서는 해민 스님에 대해서도 계속 경고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은근히 있어 왔는데 해민 스님 입장에서는 나는 그거와 다르다. 난 좀 또 다른 모습으로 포교를 하려고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다가 오히려 글쎄 뭐 동티가 났다고 그러나요? 그런 게 난 것 같습니다. 뭐 유명하신 스님 중에 돌아갈 때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셨잖아요. 다 가지고. 그렇죠. 예. 근데 해민 스님이 과거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대해서 무소유를 할 수 있는 거는 인세로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그 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게 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데서 출발하는 것인데 돈이 있으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꼬은 게 돼버린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수행 정진을 해 오셨던 분입니다. 이 한국 불교에서 제일 유명한 수행 결사가 봉암사 결사인데 예. 그 봉암사 결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과연 네가 뭐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저격을 하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사건 있고 나서 다시 그때 쓴 글이 소환돼서 그렇죠. 저격당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현각 스님. 네. 현각 스님이 이 해민 스님을 향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했고. 네,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근데 나중에 해민과 통화 이후에는 입장을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각 스님을 비롯해서 스님들이 평소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마음에 맺힌 말을 이렇게 훅 쏟아내는 경우가 뭐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현각 스님의 지적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타당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엄청나게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또 회자가 되니까 약간 좀 수습을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좀 전까지 그렇게 저격을 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입장 바꾸냐. 글쎄 뭐 스님들 사이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예. 근데 장 기자가 SNS에 글을 하나 썼어요. 네. 지금 떨고 있는 사람 많을 거라고? 떨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고요. 예. 원더풀한 스님들이 많다. 유기농 녹차 팔아가지고 재벌급의 스님, 벤츠 끌고 다니고 골프 치는 스님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원더풀한 스님도 많다. 해민 가지고 쩝쩝 이런 정도였죠. 그러면은 과거 무슨 이 학력 속인 거 문제가 있을 때 줄줄이 사탕으로 다 속였던 사람들이 소환됐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럼 또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느 스님, 근데 그분들이 과연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통계 나온 거는 없어요. 본인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해민 스님이 자기 스스로 공개를 하는 바람에 알게 된 거지만 예. 그 외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 공개를 안 하시죠, 전부 다. 예. 그래서 아마 줄줄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솔직히 해민 스님 정도는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다. 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절집을 짓는다라고 하죠. 대웅전 짓는데 대충 얼마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옥. 예, 한옥으로 짓잖아요. 예. 근데 그게 궁궐 건축 양식이에요. 예. 그게 들어가는데 평당 2천만 원 건축비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한 30평짜리 대웅전이다. 별로 크지도 않지만
30평짜리 대형전이면 6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그만 요사채까지 뭐 같이 짓는다고 한다면 10억은 쉽게 들어가요. 건축비만. 땅값 따로. 근데 산에 지을 경우에는 도로도 따로 닦아야겠죠. 그러니까 10억 넘는 정도의 재산 가지고 있는 스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해민 스님은 글쎄 뭐 건물 가격이 9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예. 글쎄 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는 수준이죠. 근데 해민 스님 일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 결국은 그동안 SNS나 TV 나와서 했던 자신의 말과 네. 살아가는 모양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쪽에서 오는 괴리감, 배신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스님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해민 스님이 대표가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불교 특히 스님들 전반에 대한 실망감이 같이 표출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래도 믿을 만한 스님이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알고 봤더니 이분도 역시 똑같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그 실망감이 그렇게 더 2배, 3배 증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불교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교계 반응에서는 보통 이런 일이 생긴 불교계는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라는 그런 반응도 있고요. 그럴 줄 알았다. 해민 스님이 좀 설쳤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한편으로 그런 얘기도 하세요. 해민 스님이 그렇게 깨달음이 깊은 분은 아닌데 지금 너무 과대 포장됐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해민 스님은 활동 중단을 자신의 SNS에 썼습니다. 앞으로 활동하지 않겠다고? 네. 스님들은 일단 이렇게 활동 중단하시면은 보통 산사로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아마 활동 중단하고 산사로 들어가실 가능성이 현재로는 제일 높아 보이는데 아마 지금으로서는 일단 활동 중단이라고 하지만 이게 외부적인 방송 활동이라든지 강연만의 중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계종이 총무원장 선거하면서 늘 논란이잖아요. 그것도 이권입니까? 결국은? 그거는 이제 권력이죠. 옛날 속담에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중벼슬은 닭벼슬보다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님도 승직이라고 하죠. 승직을 가지면은 세속의 권력자들이 졸졸 따라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달콤함, 거기서 이제 세속의 권력을 잠시 엿볼 수 있는 그 달콤함이 그렇게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두고 이전 투구가 벌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최근에 조계종 사태를 촉발한 서현 26년 만에 또 복권돼서 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불교계에서 좀 성찰 또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